안녕하십니까. 서초동 법무사 김진욱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장을 제출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가 오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반박하는 준비 서면을 이제 제출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판사님이 다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요지라든지 쟁점이 이제 명확하게 잡혔다 그러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원고하고 피고 집에다가 이제 등기로 이제 송달을 하는데 변론기일 통지서에는 변론기일 날짜, 시간, 그 다음에 몇 호 법정 이렇게 장소가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정에 가면 상대방은 변호사가 나온다는데 또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장하게 변호사가 말을 잘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많이 긴장하시는데 절대 드라마하고 다르고 또 긴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또 재판이라는 게 길면 3분, 5분 아주 짧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재판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또 판사님이 할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장하거나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정들은 다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가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자, 법정은 이렇게 층별 안내가 되어 있고 복도에 쭉 법정이 연달아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게 되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법정인데 법정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안은 카메라로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녹음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 복도까지의 어떤 촬영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금 크고 다른 지방법원은 조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정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거의 뭐 법정의 어떤 풍경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이 일단은 한 10분 정도 법정에 미리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진행이 5분, 10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10분 전에 나가 있으면 한 2개 정도의 사건을 미리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법정에 가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기 때문에 앞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리면 조금 있으면 사건 번호를 부릅니다. 통상 이렇게 합니다. 2019년이면 2019 가단 1234호 원고 홍길동 피고 성춘향 이렇게 부르면 그 원고하고 피고 자리에 나가서 앉습니다. 원고 자리는 재판장을 보는 시각에서 나가면서 왼쪽이 원고 자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피고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자리에 착석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 홍길동 본인 맞으시죠? 피고 성춘향 본인 맞으시죠? 하고 묻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판사가 원고 소장 제출하시고 갑제 1호증, 2호증 증거자료 제출한 걸 쭉 얘기하시고 피고 답변서에 을제 1호증, 2호증 냈습니다. 원고 소장 제출하셨는데 진술하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술하시죠? 물어보는 분도 있고 또는 원고 소장 제출하셨는데 청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죠?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술하시죠라는 그 진술이 뭐냐 하면 저희 재판은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미리 소송으로 소장을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말로서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판에서 말로 해야 되고, 말로 하는 걸 변론주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스스로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고에게 소장 진술하시죠 라는 게 진술이 반영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원고 소장 제출하셨는데 청구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원고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미 소장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제 청구는 대여금이면 성춘향 씨한테 얼마를 빌려줬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아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갑제 1호증으로 차용증,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증거자료에 제출합니다라는 말은 재판에 반영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미 소장에서 이미 갑제 1호증, 2호증을 제출했어도 제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판사님이 원고 청구에 대해서 진술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기제출한 소장에서 청구한 것처럼 상대방이 피고가 언제 돈을 얼마 빌려갔는데 주지 않아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갑제 1호증으로 차용증 또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판사님이 피고에게 피고 답변서에 대해서 진술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피고 마찬가지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장한 것처럼 제가 돈을 다 갚았는데 다시 이자나 이런 게 잘못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증거자료로 제 1호증,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판사님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저희가 소장이나 답변서에 이미 장하게 글을 썼기 때문에 판사님이 또 수없이 많이 답변서라든지 준비서면을 이미 보면서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변론기를 잡은 거기 때문에 판사님은 이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체크를 하고 그 시간이 한 3분 정도, 길면 5분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재판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또 다음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다음 기일을 잡습니다. 다음 기일은 이제 재판 법정의 오른쪽에 달력이 있는데 그걸 보고 뭐 한 달 정도 뒤에나 뭐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잡습니다. 만약에 그 날짜가 원고나 피고가 뭐 어떤 뭐 외국에 간다든지 또는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한다 그러면 얘기를 하시고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고, 또 법정에서 얘기를 미처 못했다 그러면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뭐 진단서라든지 입원 확인서라든지 또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제출하면 또 기일이 연기가 됩니다. 변호사들은 또 그날 재판이 여러 개 또 겹치면 또 기일 시간이라든지 기일을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정에서는 끝나는데, 그 다음 기일은 최초 변론기라고 달리 판사님이 이제 몇 가지 물어보시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라든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그 대부분의 사건은 그 변론기일이 한 2번 정도면 끝나는데 뭐 증인 신청이 있다라든지 사건이 복잡하면 기일을 3번, 4번, 뭐 5번까지 잡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이제 종결되면 변론을 이제 다 하는 것을 종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사님이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뭐 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0일 뒤입니다. 판결 선고 날은 뭐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법정에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법정에 가면 긴장을 하고 떨고 그렇지만 한 번 정도 법정에 갔다 온 사람이면 뭐 별로 그렇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우리 드라마처럼 드라마에 뭐 유창하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죠.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건은 그날
일주일에 판사님이 재판하는 재판부는 일주일에 하루만 재판을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재판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재판 날 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인데 10시부터 12시까지는 또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 55분까지 입장을 하라고 그러고 2시부터 이제 5시까지 하는데 보통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간략한 사건을 하고 4시 이후에는 증인이 있거나 좀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길게 소요되는 사건들은 뒷부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재판이 몇 개월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그 법정 이 재판은 예를 들어서 7월 말부터 8월 뭐 중순까지는 또 여름 휴가철 기간이라 휴정을 하고 또 12월 말에 이제 종무식이 끝나면 1월 한 2주까지는 또 휴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월 달에는 또 그 판사들 인사발령 기간이기 때문에 통상 재판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통상 재판을 길게 간다 그러면 뭐 2년도 가고 3년도 가는데 소액 사건은 한 5개월, 그 다음에 단독 사건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합의부 사건은 뭐 한 6개월에서 길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청구 취지 변경이라든지 또 증인 신청이라든지 또는 당사자가 불출석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우리가 소장을 빨리 쓰고 답변서를 빨리 내고 준비 서면을 3주 안에 내야 되지만 2, 3일 만에 내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재판을 조금 앞당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법정 안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법원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 법정 안의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